네, 이제부터 네 번째 과목 CNC 공작법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41번 연삭숫돌의 입자가 탈락되지 않고 마모에 의해서 납작하게 둔화된 상태를 글레이징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글레이징이 많이 발생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연삭숫돌이 수정해야 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요인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연삭숫돌이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눈매움입니다. 연삭숫돌에 이 기공이 중간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공이 어떠한 공작물에 절삭된 찌꺼기에 의해서 다 메어지는 것이 눈매움 현상입니다. 이 눈매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절삭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즉 연삭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거나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눈매움 같은 경우에 연삭숫돌의 수정 요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무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입자, 이 눈이라는 입자 자체가 무뎌지는 현상이 눈무딤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삭 자체도 무뎌지게 되겠죠. 그래서 연삭의 효율 자체가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삭숫돌의 수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자 탈락입니다. 입자 탈락, 이 눈이라고 불리는 이 입자가 탈락해버리는 현상인데요. 말 그대로 이 입자가 탈락해버리면 연삭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 탈락 또한 연삭숫돌의 수정 요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로 돌아가서 글레이징이라는 것은 눈무딤이라는 현상입니다. 한글말로는 눈무딤이고 영어로는 글레이징이란 현상이에요. 이 눈무딤의 발생 원인은 다음 세 가지와 같은데요. 첫 번째, 숫돌의 결합부가 너무 높아서 눈이 어느 정도 가공이 되다가 탈락이 되고 뒤에 새로운 눈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결합부가 너무 높아서 탈락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눈이 무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주 속도가 빠를 때 이 연삭기가 돌아가는 이 원주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눈이 오히려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가공물과 숫돌의 재질이 적합하지 않을 때 이 가공물에 따라서 어떠한 숫돌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각각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 가공물과 숫돌이 너무 맞지 않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눈무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가, 이 4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밀링 머신의 테이블 이송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입니다. 이 FZ 같은 경우에는 밀링 커터 날 한 개마다의 이송을 의미합니다. 이 밀링 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요. 이 날 한 개마다의 이송 속도가 바로 F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들의 개수가 바로 NZ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커터 자체가 회전하는 회전수가 N이 되겠는데요. 이 세 개를 곱한 것이 바로 테이블의 이송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복합형 고정 사이클 G70, G71에서 사이클이 종료되면 공구가 복귀하는 지점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복합형 고정 사이클이 종료가 된 거죠. 사이클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종료된 사이클의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이클의 시작점으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 코드를 오른쪽에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G27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확인하는 코드고 G28은 자동 원점으로 복귀를 하는 코드고요. G29는
원점으로라고만 써있는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처음에 설정된 원점을 의미합니다. 이 원점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 G29고요. G30은 새로운 원점 제2, 제3, 제4의 원점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설정된 원점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 G30이 되겠습니다. 44번 CNC 선반에서 프로그램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F 0.2와 관계가 있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F 같은 경우에는 이송 속도를 나타내는 코드를 F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 문제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1번 절삭 속도 일정 제어. 절삭 속도 자체가 일정하게 절삭 속도가 되도록 한다기 때문에 이 이송 속도와 관계가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절삭 속도를 일정 제어하는 코드는 G96 코드가 되겠습니다. 2번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주축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관계가 없겠죠. 또한 주축 회전수를 일정 제어하는 코드는 G97이 되겠습니다. 3번 분당 이송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분당 이송 속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와 관계가 있겠죠. 근데 4번을 보니까 4번도 회전당 이송 속도에서 이송 속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분당 이송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 회전당 이송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 있는 G99 같은 경우에는 회전당 이송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른쪽의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G99 같은 경우에는 회전당 이송과 관계가 있고요. G98 같은 경우에는 분당 이송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의 용도가 어떤 거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G코드가 어떤 거를 사용했느냐도 또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98은 분당 이송, G99는 회전당 이송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1번과 2번에서 봤던 G96과 G97도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G96 같은 경우에는 주축 속도를 일정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G96 코드고요. G97은 주축 회전수를 일정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G97이 되겠습니다. 45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1.5가 뜻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이 G코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G32는 나사 절삭을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32에 따라서 F1.5 같은 경우에는 나사의 리드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사의 리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F 0.5라고 나왔는데 앞에 나와 있는 G코드 자체가 G98이나 G99였기 때문에 이송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G32 같은 경우에는 나사 절삭에 관련된 G코드이기 때문에 F1.5 같은 경우에는 나사의 리드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G코드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코드의 사용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알고 제일 중요한 건 이 G코드가 어떤 것인지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G코드가 자주 나오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G코드를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6번 CNC용 DC 모터로서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CNC용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CNC용 모터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DC 모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 CNC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해야 된다는 특징은 있겠죠. 1번 가감속 특성 및 응답성이 우수해야 된다. 가감속 특성이라는 건 이송을 할 때 더 빨리 돌거나 더 천천히 감속해서 돌거나 하는 특성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특성이 우수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령이 딱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바로 응답을 하는 응답성 또한 우수해야겠습니다. 2번
좁은 속도 범위에서만 안정된 속도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좁은 속도의 범위에서만 안정된 속도 제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용하는 속도 범위 또한 넓어야겠죠. 아주 천천히 가공을 하다가 아주 빠르게 가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용하는 속도 범위가 넓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속도에서 당연히 안정된 속도 제어가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진동이 적고 소형이며 경고해야 된다. 말 그대로 진동이 크면은 가공이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이 적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소형이고 경고할 경우에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이고 경고해야 된다는 것 또한 맞는 특성이겠습니다. 4번, 높은 회전각 정도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전각이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크게 회전을 할 수 있어야만 DC 모터로서 더 사용 범위나 사용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주축의 회전 방향 지정이나 주축 정지에 해당하는 보조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M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조 기능을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이것부터 알고 가면 되겠고요. M02, 1번의 M02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끝을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축 정지와 관련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축을 정회전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정회전입니다. 정회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 M03이 되겠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주축 역회전 M40, M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05 같은 경우에는 이 돌아가는 주축을 정지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M05 코드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M 코드를 여기 오른쪽에 정리해 놨는데요. M00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때 사용하는 코드고요. M01은 선택한 프로그램만 정지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M01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M02는 프로그램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죠. M08은 절삭률을 ON 할 때 사용하는 것이 M08 코드고요. M09는 절삭률을 끌 때 사용하는 것이 M09입니다. M30은 프로그램의 끝뿐만 아니라 새로 리와인딩 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M30 코드가 되겠습니다. 48번 인서트 팁에서 노즈 반지름 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서트 팁, 우리가 바이트에 장착하는 바이트를 보면은 바이트를 보면 이 부분에 장착하는 것이 바로 인서트 팁이 되겠죠. 그것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인서트 팁의 노즈 반지름이라고 하면 이 끝에 약간의 굴곡이 져 있죠. 절삭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즈 반지름입니다. 이 노즈 반지름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절임량이 작은 다음질 절삭에서 큰 노즈 반지름 R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말 그대로 절임량이 적으면 노즈 반지름도 작은 것을 사용해야만 겠습니다. 2번, 노즈 반지름 R이 클수록 표면 조도는 불량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표면 조도는 더 좋아집니다. 이 노즈 반지름에 대한 공식 H는 8R분의 S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H 같은 경우에는 표면 거칠기를 의미하고요. S는 이송 속도고 R은 노즈 반지름입니다. 노즈 반지름이 클수록 표면 거칠기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표면 조도가 오히려 좋아지게 되는 현상이 이 공식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노즈 반지름이 클수록 공구의 수명은 단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공구의 수명은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4번,
노즈 반지름 R이 너무 커지면 저항이 증가하여 떨림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노즈 반지름이 커지면 표면 거치기는 당연히 좋아지게 되겠지만 너무 크게 돼서 노즈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절삭시 닿는 면이 일단 많아지게 되고요. 절삭시 닿는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절삭 저항 또한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해 떨림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옳은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9번 CNC 공작기계가 작동 중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1번 비상 스위치를 누르고 작업을 중지한다. 맞는 얘기죠.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2번 알람 메시지를 확인하고 경보를 해제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비상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작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무슨 알람이 떴는지 확인을 하고 경보를 해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3번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겠죠. 4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 이거는 안전 불감증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경보가 발생한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머신닝 센터에서 작업 전에 유관 검사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관 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관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전기 흐르로는 정상 상태인가? 이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여러분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휴대폰을 뜯어서 어디가 고장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육안 검사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눈으로 공작물이 고정되어 있는지, 윤활유량이 적당한지, 공기압이 충분한지 이것은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안 검사 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머신닝 센터에서 XY 평면을 지정하는 G코드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G코드 암기에 대한 내용이죠. G17 같은 경우에는 정답인 XY 평면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G18 같은 경우에는 ZX 평면을 지정을 하고요. G19 같은 경우에는 YZ 평면, G20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따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면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이 세 가지 G18, G19, G17, G18, G19 이 세 가지를 알아놓으면 되겠고요. 각각 XY 평면, ZX 평면, YZ 평면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놓아야만 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은 범용 선반 가공 시 안전사항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홈깎기 바이트는 가급적 길게 물려서 사용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우리 선반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반이 이렇게 공작물이 물린 상태로 공작물이 아주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바이트를 갖다 대는 것이 바로 선반 가공이 되겠습니다. 이때 바이트가 길게 물리고 짧게 물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트가 이 공구대에 길게 물려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길게 나와 있게 되겠죠. 반면에 짧게 물려 있는 경우에는 이 공구대에 거의 근접해서 이렇게 짧게 물린 것을 볼 수 있겠죠. 힘은 이렇게 똑같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길게 물린 바이트 경우에는 휘어짐 또는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깨지거나 손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짧은 것은 훨씬 안정적으로 가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바이트는 웬만하면 항상 짧게 물려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 센터 구멍을 뚫을 때에는 공작물의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각 가공마다 회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 써놓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센터 드릴 같은 경우에는 1500rpm 굉장히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외경 가공보다 훨씬 빠른 rpm으로 가공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홈깎이 바이트의 길이 방향 여유각과 옆면 여유각은 양쪽이 같게 연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깎이 바이트는 바이트가 홈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홈을 깎을 수 있게 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통이 있을 때 원통의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파이게해서 가공을 하는 것이 바로 홈깎기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홈을 깎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방향에 있는 여유각과 옆면에 있는 여유각이 당연히 같게 연삭이 되어야만 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양 센터를 작업할 때 심압대 센터 끝에 그리스를 발라서 공작물과의 마찰을 적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양쪽의 센터를 작업을 할 때 심압대에 물려있는 센터의 끝에 그리스 약간 마찰을 줄이고 열전도를 높여서 열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그리스인데요. 우리 이거 CPU에 많이 바르죠? 컴퓨터에 있는 CPU에 그리스를 발라가지고 열을 많이 전달하고 열이 발생하는 것을 낮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인데요. 이것 또한 이렇게 센터 가공을 할 때 발라가지고 공작물과의 마찰을 적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밀링 작업 시 안정 상황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칩을 제거할 때는 브러쉬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브러쉬 또는 칩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번 가공을 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안경을 쓴 학생들도 웬만하면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 보안경이 안경을 쓴 사람한테도 이렇게 낄 수 있도록 대부분 맞춰 나왔기 때문에 보안경을 착용할 수 있겠습니다. 3번 회전하는 커터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내용이죠. 회전하는 커터에 손은 절대 대서는 안 됩니다. 4번 절삭 중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측정할 때는 착용하지 않는다. 이거 거꾸로 됐죠? 절삭 중에는 면장갑 절대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측정할 때는 이 절삭된 그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이 코드로 일정하게 제어되고 있는 선반에서 지름 45mm의 홈을 가공 후 2회 전 일시 정지하려고 한다. 다음 프로그램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시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름을 가공한 다음에 일시 정지에 대한 코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일시 정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코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씩 봐볼까요? 먼저 일시 정지를 하는 대표적인 코드는 세 가지입니다. X, U, P고요. G코드 같은 경우에 일시 정지를 위해서 G04가 와야만 합니다. G04가 오지 않으면 일시 정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G04 주축 정지라는 이 일시 정지 코드가 오는데요. G04 뒤에 X가 붙거나 U가 붙거나 P가 붙어야만 일시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1.5초 정지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X나 U 같은 경우에는 X 1.5, U 1.5 이렇게 그대로 써줍니다. 하지만 P 같은 경우에는 1.5초라고 해서 1.5가 아니라 1500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만약에 4.7초 정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P470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정지 프로그램 세 가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은 X, U, P는 맞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반면에 S백 같은 경우에는 주축의 회전 속도를 제어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공작물의 직경이 파이 40mm에서 절삭 속도가 150m/min이라는 경우 주축 회전수는 몇 rpm인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먼저 공식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절삭 속도에 대한 공식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고요. 이것은 m/min일 때 주로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절삭 속도가 m/mi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혹 m/s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 m/s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절삭 속도가 150이라고 했으니까 150은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직경이 파이 40이라고 했죠? 40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그럼 n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볼게요. n은 파이 곱하기 40분의 1000 곱하기 150이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을 하면 약 1194가 되겠습니다. 이때 파이는 3.14로 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편하게 사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절삭 속도에 대한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공식과 파이는 3.14로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 두 가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의 공구 보정 화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보정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 공구를 보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X축이라고 나와 있으면 X축으로 얼마나 보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Z축 보정량, Z축으로 똑같이 얼마나 보정할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런 문제를 꼭 볼 때 알고 가야 될 게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구 보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구 보정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R 또한 공구의 날뜨 반경,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반경입니다. 공구 날끝의 반경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 보정이 되어야 된다를 의미하는 것이 맞겠죠. 4번 T 공구 선택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구 보정에서는 틀린 내용입니다. 공구 보정에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공구 보정 번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G01, G02 같은 절삭에서 이 T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공구 선택 번호, 몇 번 공구를 선택할 건지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는 내용인데 이 문제에서는 공구 보정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항상 문제가 어떤 것에 관련된 문제인지 그리고 나오는 G코드가 어떠한 G코드인지 이것을 잡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7번 머시닝 센터로 가공할 경우 고정 사이클을 취소하고 다음 블록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G80은 고정 사이클을 취소하는 사이클입니다. 말 그대로 이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고정 사이클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G80이 정답이 되겠죠. 다른 것도 G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81 같은 경우에는 드릴 사이클이 시작될 때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G98 같은 경우에는 고정 사이클이 다시 원래의 초기점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G98이 되겠고요. G99는 고정 사이클이 R점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G99가 되겠습니다. G80이 고정 사이클 취소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도 꼭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른 문제, 다음 시험 문제에서 꼭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G코드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CAD/CAM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AD/CAM 시스템의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입력을 하는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아니면 터치패드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1번 운영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2번 입출력 장치, 우리가 키보드나 뭐 터치패드 같은 걸 이용해서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바로 입출력 장치인데요. 이것이 하드웨어가 맞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하드웨어가 맞습니다. 3번 응용 소프트웨어, 말에 아예 소프트웨어라고 써놨네요. 틀렸습니다. 4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시스템인데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그림에서 절대좌표기를 사용하여 점 A 10,20에서 점 B 30,20으로 시계 방향 원호를 가공할 때 올바른 프로그램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공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때 올바른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G02X30.R10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G02라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가공할 때 사용하는 코드고요. G03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문제에서는 시계 방향 원호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G03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아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02 두 개가 남는데요. 우리가 10,20에서 30,20으로 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X와 Y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X 30, Y 20 위치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X 30는 맞는 내용이고요. Y는 변환기 없으니까 안 써줘도 되겠죠. 똑같이 20이 맞네요. 반면 R, 우리가 반지름이 몇 추로 가공해야 되냐, 이건 되게 중요한데 R10이라는 것을 써줬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180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가공해야 된다 라고 돼 있으면 R-10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사실, 이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을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써주게 되면 얘가 조그만 R10인지 아니면 큰 원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지 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원 R10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I-10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나중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원호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코드로 많이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써주게 되면 G02, X30, Y20, I20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X좌표로 20만큼 X좌표로 원호 이동을 했다, 이 뜻을 담고 있는데요. I뿐만 아니라 나중에 J랑 K 또한 X좌표, Y좌표, Z좌표의 원호 이동용으로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도 한 번 더 깊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CNC 공작기계에서 자동 원점 복귀 시 중간 경유점을 지정하는 이유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 자동 원점으로, 예를 들어서 공구가 이러한 평면 내에 이러한 공간에서 원점이 이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공구가 그냥 쭉 복귀를 하면 될 텐데, 쭉 자동 원점 복귀를 하면 될 텐데, 이게 보통은 중간 경유점을 이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왔다가 찍고 나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게 복귀를 하냐? 왜냐하면 그 중간에 어떠한 물체나 공작물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유점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 공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